원장님, 어깨가 아파서 봤더니 또 위장이 안 좋은 이슈도 있고 연결점이 있나요? 이게 연관통이라 그래서 관련된다는 뜻인데, 우리가 맹장이 문제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,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. 담낭이나 이런 쪽 질환이 있으면 오른쪽 어깨 뒤를 넘어서 견갑골 그 사이가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연관통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오른쪽이 이렇게 세 가지고, 왼쪽이 아픈 거는 식도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가슴 쪽하고 어깨가 아픕니다. 우리 심장이 그래도 약간 왼쪽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. 약간 왼쪽인데 그 심장이 문제 있을 때는 왼쪽을 타고 손으로 연결되는 팔까지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위하고 십이지장 문제가 있을 때는 왼쪽 척추를 따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아프다, 어깨가 아프다가 무조건 척추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너무 검진을 안 하셨으면 한 번씩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등 통증 생기면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던데 뭐 췌장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, 요즘은 췌장암이 워낙 많아졌고 그 등에 통증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졌거든요. 다만 췌장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지속 시간이 깁니다. 1시간 이상. 이제 길어야 됩니다. 시간이 긴지를 확인해야 되겠고, 그래서 두 번째는 허리를 숙이면 편해집니다. 이 통증은. 이거는 췌장암성 통증하고 가깝습니다. 일반 통증은 허리를 펴야지 편해집니다. 지속되고 밤에만 있고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고 1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췌장암성 통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, 숙이면 편하다고 생각이 든다. 그게 췌장을 덜 눌리게 하는 자세거든요. 이제 그럴 때는 췌장암성 통증을 생각해 볼 수 있고, 일반 통증은 한 5분 아프다 말고 또 뭐 밤에 되면 또 잠깐 아프고, 그리고 펴면은 또 이게 통증이 사라지고,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은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사실. 근데 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노화라고 합니다. 멀쩡한 세포는 물이 많죠. 우리가 뭐 세포가 60%내 70%가 수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세포가 그냥 있지 않고 섬유화가 됩니다. 딱딱한. 그럼 물이 없죠. 근데 근육은 뭐가 됩니까? 근육의 80%는 물인데 지방으로 변합니다. 그럼 또 지방에는 물이 많이 없죠. 그러니까 물 없는 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면 이 물을 채우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? 딱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정말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. 진짜로? 예, 그리고 한 번에 50cc에서 100cc 정도만 흡수되니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. 조금씩. 홀짝홀짝 여러 번. 물은 그렇게 여러 번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5분 정도는 정자세로 버티고 있습니다. 성장 호르몬 나오니까.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걷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 되면 스쿼트, 운동. 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원장님, 얼마 전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핑 돌아왔고 깜짝 놀랐어요. 맞아요. 그거를 뭐 의학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. 그러니까 어떤 자세 바꾸고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혈액이 머리까지 빨리 도달 못해서 어지러운 거. 빈혈이 아니라. 그러니까 그 기립성 저혈압은 응급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예요? 다리 꼬기입니다. 다리 꼬기. 그래서 보통 다리 꼰다 그러면 뭐 혈액순환에 안 좋다 해서 얘기하는데, 기립성 저혈압은 피를 머리 쪽으로 짜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를 오히려 순간 꼬면 이 짜주는 힘이 생겨서 머리로 빨리 혈액이 도달할 수 있어서 사실 다리 꼬기가 그때는 도움이 됩니다. 전 그래서 약간 핑 돌면 오히려 약간 쪼그려 앉아 버리거든요. 그렇죠. 뭐 압력을 가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다리 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음악에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도 있지만, 그러니까 그때만 다리 꼬기가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. 원장님, 유산균은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?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? 먹어야 되는 유산균이? 네, 사람마다도 다른데 혈액형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. 유산균 먹는 게? 네네. 사실 그 장내 미생물들은 당분을 먹고 살겠죠. 그런데 우리 혈액형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마지막에 붙어있는 당분의 차이거든요. A형, AB형에는 있는 탄수화물, 당분이 있는데 O형, B형에는 없는 거가 있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그 A형, AB형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 당분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있어요. 그걸로 에너지원으로 삼는. 이제 그렇다면 A형, AB형에 맞는 미생물이 있을 거고 O형, B형에 맞는 미생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혈액형 따라서 미생물도 거기에 맞는 일을 한다. 그러니까 어떤 유산균, 제가 O형인데 어떤 유산균 먹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, 어떤 유산균 먹으면 별로 효과 없는 것 같고,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렇죠. 그거를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